보신 분들도 있고 뭐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요, 처음 배운다고 가정을 하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삼각함수 보시면요, 이 삼각함수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삼각함수의 미분이다.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삼각함수, 여기 삼각함수하고 삼각함수 그래프는요,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요번에 개편이 되면서 문과생들한테 아예 빠져버렸어요. 이 삼각함수가요. 근데 이 삼각함수를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워해요, 삼각함수를요. 왜냐면 사인, 코사인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 것들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보다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손 못 댈 정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일단은요, 이 삼각함수 들어가시면요, 이 일반각이라는 게 나옵니다. 처음에 보시면요. 일반각이라고 나오는데, 이 일반각을 들어가기 위해서요, 어떤 것부터 설명을 할 거냐면 이 각에 대한 설명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 각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30도, 45도, 60도 이걸 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각이라는 건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 도형. 그 그림 자체를 각이라고 불러요, 각이요. 그래서요, 두 개의 반직선을 제가 그려볼게요. 이쪽으로 뻗어나간다, 이렇게 그릴 거고요. 이쪽으로 뻗어나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지금 현재 이 그림을 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을요. 이게 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30도, 45도,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각의 크기라고 불러요. 얘가 얼마나 벌어져 있냐. 각의 크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요, 이 각의 크기예요. 얘를 알고 있는 거고요. 얘가 뭐냐? 각도예요, 각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벌어져 있냐가 각도입니다, 각도. 각의 크기입니다, 각의 크기. 그래서 얘를 가지고요, 요렇게 보겠습니다. 각이라는 거는요, 하나의 도형이란 뜻이고요. 각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들이에요. 그러면요, 이 중학교 때까지는요, 이 각을 재는 방향 같은 걸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오시면요, 이 각을 어떻게 재냐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얘를 이제 나중에는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랬을 때요, 얘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요렇게 보겠습니다. 각을 재는 방향이요. 는 방향을 볼 건데요. 어떻게 신경을 쓰시면 되냐면요, 처음에요, 이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요, 이 첫 번째 있는 이거를요,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초선.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기준이 되는 선이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얼마나 벌어졌냐를 이제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요, 이쪽에서요, 이렇게 선 하나를 이렇게 더 긋겠습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 이걸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동경이요. 그 전까지는요, 보통 이쪽에 있는 이 각을 측정을 했었잖아요. 근데요, 이게요, 시계바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벌어졌는지 얘가 반대편으로 돌아서 이렇게 갔는지를 몰라요. 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갔는지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갔는지를 이제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요,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 얘를 양해각으로 봅니다. 양해각이요. 플러스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각도를요. 플러스로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면요, 얘를 이제 앞으로는 음해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각을 재는 방향이 생깁니다. 방향이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냐,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냐에 따라서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로 보겠다는 거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게 일종의 시계바늘과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몇 번 돌아갔는지를 몰라요. 몇 번 돌아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일반각이요. 각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초선이 있고요, 동경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해각을 측정을 했더니 얘가 30도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양해각을 측정을 했더니요,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얘가 30도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요, 어떤 걸 모르냐면요, 얘가 한 바퀴 돈 상태에서 한 번 더 갔는지를 몰라요. 두 바퀴 돈 상태에서 요만큼 더 갔는지를 몰라요. 시계바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요, 360도를 한 번 회전한 상태에서 30도만 더 갔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360도를 두 번 회전한 다음에 30도만큼 더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360도만큼을요, 세 번 회전한 다음에요, 30도만큼 더 갔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멈추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반화 처리라는 겁니다. 일반화요. 얘를 일반화 처리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요, 지금 현재 이 각을요, 세타라고 보겠습니다. 얘를 세타라고 보면 이 세타는요, 이런 식으로 360도를요, 몇 번 회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0도만큼은 더 갔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을요, 30도라고 이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회전한 바퀴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항상 이제 일반화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사분면에 대한 개념도 바뀝니다. 사분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냐면요,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다. 그러면 1사분면으로 보셨거든요. 근데 0도에서부터 90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0도 1사분면을 봐라. 그러면요, 그 전까지는 0도에서부터요, 이 세타는요, 90도 사이입니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를요. 얘가 1사분면의 하나의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각도를 다 일반화 처리하셔야 돼요. 얘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360도를요, 몇 번 회전한지는 모르겠어요. 360도를요, 몇 번 회전한지는 모르겠지만 90도만큼 더 갔네요.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1사분면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중학교 때는 0도에서부터 90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각을요, 확장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360도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각을 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의 확장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2사분면이다. 2사분면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회전한 바퀴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회전한 바퀴수를 모르지만 90도만큼 더 간 거에서요, 회전한 바퀴수를 모르지만요, 얼마? 180도만큼 더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 4분면도 마찬가지로 일반각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3, 4분면도 마찬가지로요. 4, 4분면도요, 똑같이 일반각 처리를 해서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나오는 이 첫 페이지는요, 일단 각은요, 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각도고요. 그리고 이제 각을 재는 기준선이 필요해요. 이걸 시초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벌어져 있는 이 선을요, 동경이라고 보고요. 이제 각을 재는 방향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양의 각이 되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각을 마이너스로 표시를 할 거예요, 이제는요. 그리고요, 이 각도는요, 회전한 바퀴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요, 30도로 읽으시면 안 돼요. 얘는요, 일반각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각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사분면에 대한 개념도 이제 바뀝니다. 0도에서부터 90도가 1사분면이 아니에요. 회전한 바퀴수를 모르기 때문에 사분면은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일반각 처리를 해서 표현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서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까다로운 문제들은 많지는 않아요, 오늘은요. 와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30도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30도에서 멈춰 있는데 회전한 바퀴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동경이 30도가 나오게 만들어 달랍니다. 얘가 시초선이고요,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얘가 동경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각을 재보니까 이 각도가요, 30도였답니다. 그랬을 때 이 동경과 일치하는 거를 골라달랍니다. 150도요. 150도는요, 반대편에 있겠죠. 그러니까 150도는 틀릴 거고요. 390도 보겠습니다. 390도는요, 360도를요, 한 번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도만큼 더 갔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회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도만큼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경과 일치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시면 돼요, 이제요. 쉬운 문제지만요, 깔아주는 문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좀 많이 출제가 되긴 해요. 깔아주는 문제로요. 동경에 일치하는 문제예요.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정수 n에 대해서요, 360도 곱하기 얼마로 볼 거냐면 n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플러스 알파랍니다. 그랬을 때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거를 골라달랍니다. 그러면요, 마이너스 500을 보겠습니다. 1번이요.
마이너스 500인데 이 알파의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얘는 양수입니다. 양수요. 0도에서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요. 0도에서부터 이 알파는요. 360도 사이를 보겠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를요. 마이너스 720도로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720도는요. 이 360도를요. 시계 방향으로 2번 회전을 했어요. 시계 방향으로 2번 회전한 거고요. 각의 크기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 220도가 들어가겠죠. 이게 알파의 값이 되겠네요. 얘가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마이너스 300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0도요. 그러면요. 마이너스 360도만큼 갔어요. 내가 이 각을 맞춰야 됩니다. 플러스로 맞출 거니까 여기가 60도가 됩니다. 이렇게 표기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100도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60도로 맞춘 다음에요, 얼마만큼 더 간 거냐? 260도만큼 더 간 거네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400도라고 나왔습니다. 이 400도를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360도를 한 번 회전합니다. 한 번 회전하고요. 그 다음에요. 얼마만큼 더 간 겁니까? 40도만큼 더 간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요. 얘가 700도입니다. 700도요. 그러면요. 360도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얼마만큼 더 간 겁니까? 240도만큼. 340도만큼. 340도만큼 더 회전한 거네요.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거는 여기 40도가 가장 작네요.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각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요. 이 4분면의 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분면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사분면이요. 0도에서부터 90도가 아닙니다.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타가요. 1사분면의 각이랍니다.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니까 여러분들은요, 얘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회전한 바퀴수를 몰라요. 그래서 n이라고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세타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360도 회전한 바퀴수를 몰라요. 여기다가 90도를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2분의 세타의 가격을 알고 싶은 거예요. 2로 나누겠습니다. 180도. 곱하기 n. 얘가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얘가 18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이요. 그리고 여기는 45도가 됩니다. 이게 어디에 위치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회전한 바퀴수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회전한 바퀴수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번도 회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얘가 처음부터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n이 0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0도가 되고요. 2분의 세타는요. n에 0 집어넣으니까 45도가 됩니다. 그럼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놓일 수 있냐? 1사분면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전한 바퀴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 n이 1이 된다고 한 번 회전했다고 본 거예요. 한 번을 만약에 회전하게 되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180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2분의 세타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180도, 45도니까 얘는 225도가 됩니다. 그럼 몇 사분면이 되냐? 3사분면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한 번 회전했던 각이었으면요. 3사분면에 놓일 수가 있어요. 반땡 처리하시면요. 그 다음은요. n에다가요. 2를 대입해 볼게요. 2번 회전했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요. 2번을 회전했다고 보니까요. 여기가 360도가 만들어져요. 얘 2 대입하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 시초선 그 위치로 왔을 거예요. 그럼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냐? 0도라고 볼 수 있고요. 얘를 2분의 세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 다시 세팅이 되는 거니까 얘가 45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는 여기 360도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360도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고요. 그럼 얘가 몇 사분면에 각이 되냐? 1사분면이 됩니다. 1사분면이요. 그 다음 계산하시면 다시 3사분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n에 어떤 값이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위치할 수 있고요. 2사분면과 4사분면은 위치할 수가 없어요. 회전한 바퀴수를 어떻게 조절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은 1사분면과 3사분면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랍니다. 요번엔요. 세타가요, 3, 4분면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구하고 싶은 건요, 이 3분의 세타의 4분면이 올 수 없는 거,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을 고르고 싶습니다. 그럼 3, 4분면이니까요, 얘를요, 360도를 몇 번 회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3, 4분면이 되려면요, 얘가 180도가 돼야 됩니다. 세타라고 볼 거고요, 360도를 몇 번 회전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는 270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구하고 싶은 거는 3분의 세타를 구하고 싶습니다. 3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120도. 120도 곱하기 n이 되고요. 여기는 60도가 됩니다. 여기를 3분의 세타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는 120도가 됩니다. 120도 곱하기 n이 되는 거고요. 3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90도가 됩니다. 회전한 바퀴수를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n을요, 한 번도 회전 안 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번도 회전을 안 하면요, 얘가요, 60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3분의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요, 90도가 되겠죠. 그럼 몇 사분면에 놓일 수 있냐? 1사분면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얘는요, 1사분면입니다. 얘를요, 한 번 회전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번 회전해서요, 3, 4분면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요, n에다 1 대입하시면요, 120도 더하기 60도니까요, 얘가 180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세타가 들어가고요, 얘는요, 120도니까 210도가 되겠네요. 그럼 몇 사분면 위에 놓이게 되냐? 3, 4분면 위에 놓이게 됩니다. 얘가 3, 4분면 위에 놓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요번에는요, n에다가요, 2를 대입해 볼게요. n에다 2를 대입하시면 얘가 240도니까 얘가 300도가 됩니다. 3분의 세타가 되고요. 얘가 240도니까 얘가 330도가 됩니다. 그럼 몇 사분면에 놓이게 되냐? 4사분면에 놓입니다. 4사분면에 놓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n에다가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n에다 3을 대입하시면 얘가요, 360도로 다시 세팅이 돼요. 얘가 360도로 다시 세팅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1사분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요, 지날 수 없는 4분면은요,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은 회전을 어떻게 했더라도 2사분면은 절대 놓일 수가 없어요. 얘는요,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위에 놓일 수 있는 각입니다. 그러면요, 한 장 넘겨서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3페이지는 이제 이 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을요, 이제 두 가지로 볼 겁니다. 60분법하고요. 누가 나오냐? 이제 호도법이 나옵니다. 일단은요, 이 60분법이요. 이 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60분법이라는 게 있고 호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각의 크기를 잴 때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사용했던 거는 누굴 사용하고 있었냐? 60분법을 사용했습니다. 60분법이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요, 원을 360등분합니다. 얘는요, 원을요, 몇 등분? 360등분해요. 원의 중심각을요. 그랬을 때 이 360등분을 한 다음에요, 최초의 그 각의 크기요. 최초의 각의 크기를 1도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1도 여기. 최초의 각의 크기를 1도로 봅니다. 그 도형의 각의 크기를요. 그러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여태까지 썼던 게 이 60분법이에요. 360등분을 한 다음에 각각을 하나 1도 1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얘를요, 도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이라는 게 있고요, 초라는 게 있습니다. 1도를요, 다시 60등분합니다. 그러면 그게 분이 되는 거고요. 1분을요, 다시 또 60등분을 해요. 그러면 그걸 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호로서는 이런 식으로 프라임,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삼각함수로 넘어왔을 때는요, 이 60분법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요, 이 도라는 개념은요, 이거는 실수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삼각함수를요, 어디에 놔야 되냐?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X축이 뭐냐? 실수축이에요. Y축이 실수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수 개념으로 바꿔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이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얘를 삼각함수를 해석할 거고요.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요. 호도법은요. 이 각에 대한 개념을요. 실수화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도법을 이제 앞으로는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호도법은요. 이 각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각도를요. 누구로 바꾸는 거냐? 실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실수로요. 그래서 이거를 좌표축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요. 이 호도법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호도법은요. 호와 각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얘가 호를 말하는 거고 얘가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와 누구? 각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호도법입니다. 호하고 각도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이거를 호도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기서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익혀주셔야 되는 게요. 1라디안이라는 개념입니다. 1라디안이요. 라디안이라고 읽습니다. 라디안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1라디안인데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하나의 원이 있어요. 호도법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냐면 이 원에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반지름이요. 이 반지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반지름과 똑같은 호를 잡아요. 길이가 R이요. 길이가 R인 호를 잡습니다. 그래서요. 얘하고 연결을 해서 하나의 부채꼴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부채꼴을 만들어주시면요. 이 각을 이제 어떻게 보겠다는 거냐면요. 1라디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1라디안은요. 호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았을 때 이 중심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수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이 라디안은 보통 생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각을 뭐라고 볼 거냐? 1로 볼 거예요, 이제는요. 1은요, 1라디안을 말하는 겁니다. 1라디안을 말하는 건데, 얘를 실수화하기 때문에 이 라디안을 이제 생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호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았을 때 중심각이 1라디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두 번째는요, 이거를 만약에 1라디안을 만약에 60분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1라디안은 대략 57도 정도가 돼요. 57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요, 1라디안은요, 만약에 60분법으로 해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대략 60도가 좀 안 되는 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재봤을 때요, 이게 딱 떨어지는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이 파이라는 개념을요, 누구랑 이제 동급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이 180도랑 똑같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파이가 곧 180도입니다. 얘는요, 이 60분법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똑같은 각에 해당하는 걸 얘는 호도법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는 앞으로 이제 180도다, 요렇게 볼 거예요. 얘를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요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렇게 호가 있어요. 아니 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실을 아냐면요 요 사실을 알아요. 여기에 반지름이 제가 R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랑 똑같이 이렇게 잡아버리잖아요. R을요. 그럼 그때 각을 얼마로 이제 해석을 할 거냐? 1라디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1라디안. 그러면요 중심각하고 호를 볼게요. 중심각하고요 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각이 이제 호도법으로요 1라디안이면요 호의 길이는 R이 되는 거예요. 중심각이 1일 때요 호의 길이는 R이 됩니다. 그럼 얘랑 똑같은 걸 여기다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똑같은 걸요. 그럼 여기에 길이가 R입니다 이제요. 그럼 여기에 중심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각을요 2로 이렇게 늘려봤어요. 그러면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 2R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호의 길이는요. 제가요 중심각을 하나 더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려볼게요. 얘는 57도기 때문에 세 개 합쳐도 180도가 조금 못 미쳐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R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 중심각을 1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각이 3이 됐을 때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3R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중심각과 호는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냐면 비례 관계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중심각이 커지는 만큼 정비례해서요 얘도 똑같이 커지는 거예요. 호의 길이도요.
이거를 어디다 적용을 할 거냐면 원에다 적용을 한 거예요. 원에다요. 원에다가요. 요렇게 보겠습니다. 원에다가요. 얘를 적용을 할 거예요. 원에다. 그리고 얘를 부채꼴이다. 요렇게 보겠습니다. 원에 해당하는 중심각이 있겠죠. 원에 해당하는 중심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 둘레가 있을 겁니다. 원의 둘레요. 원의 둘레가 있을 거고 부채꼴에 해당하는 중심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호의 길이가 있을 겁니다. 이 부채꼴들을 모아가지고 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요, 이걸 보겠습니다. 이 중심각을 얼마로 볼 거냐? 중심각을 여기서 360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60도라는 개념으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요, 원의 둘레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울 게 2파이r이죠, 2파이r.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2파이r을 배우셨고요. 이게 원의 둘레예요. 지름 곱하기 파이예요. 얘를 배우셨고요. 중심각을 어떻게 볼 거냐면 중심각을 이제 1로 보겠습니다. 세타로요. 중심각을 여기서 1로 봤네요. 1로요. 호의 길이를 r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r로요. 호의 길이를요. 중심각이 1일 때 호의 길이가 r이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내양의 길이와 이렇게 곱할게요. 얘가 이거 대 이거는 비례식이 이렇게 성립을 하니까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니까요. 2파이r은요. 2파이r은 누가 나오게 되냐? 360도 곱하기 r이 나오게 됩니다. 약분 처리를 하시면요. 파이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180도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는 180도입니다. 파이는 180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180도가 나왔다. 그건 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80도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특수각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요. 이 특수각들 여기 박스에 있는데 이건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볼게요.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오실게요. 파이라는 개념이요. 이 파이라는 개념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180도입니다. 그러면요. 뭘 생각할 수 있냐? 파이가 180도예요, 이제요. 파이가 180도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이걸 2로 나눌 거예요. 2로 나눠주시면요. 2분의 파이가 얼마가 되냐면 90도가 된다는 거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2분의 파이 보시고 90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그 다음 얘를요. 3으로 나누겠습니다. 3으로 나누시면요. 3분의 파이요. 이 3분의 파이가 이제 여러분들은 60도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60도가 되는 거고요. 얘를 4로 나누겠습니다. 4로 나누시면요. 4분의 파이가요. 얼마로 보이셔야 되냐? 45도로 보이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나중에 이 삼각비 이용해서 요거 잡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의 각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닮음일 때. 그러니까 특수각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게 4분의 파이다 그러면 45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얘를요 6으로 나누겠습니다. 6분의 파이 나오시면요 얘가 이제 30도로 여러분들은 보이셔야 돼요. 이게 그냥 같이 보이셔야 돼요. 6분의 파이가 30도구나. 4분의 파이는 45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전까지는 문과가 같이 배웠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통 문과들은 암기를 했었고요. 이과들은요, 누구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해야 되냐? 최소한 120도까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30도, 45도, 60도에 대한 특수각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이과는요, 120도까지요. 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120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보이셔야 됩니다. 딱 보고서 60도다, 딱 보고 30도다. 120도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로 바꾸냐? 호도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호도법을요, 다시 60분법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요, 이 60분법을요,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요, 이 60분법이라는 거는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도요. 몇 도다? 요렇게 있죠. 그랬을 때 60분법은 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호도법은요, 실수예요, 실수. 그렇기 때문에 이 도라는 개념을 없애주셔야 돼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요. 여기에요. 이런 식으로 도가 있으니까요. 이 분모에 누가 있어야 되냐? 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도를 이런 식으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이 101에 해당하는 값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 분모에 도가 있어야 되니까 180도 분의 누구를 곱하게 되냐? 파이라는 값을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 60분법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도가 지워져서 하나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요, 누구를 곱해주냐? 1에 해당하는, 얘도 180도거든요. 근데 표기 방법이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 180도분의 파이를 곱한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다시 호도법을요, 60분법으로 이렇게 돌리고 싶다. 60분법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요, 호도법은요, 예, 신발 좀 신고요. 네. 호도법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실수예요, 실수. 근데 이 60분법은 맷도, 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만드셔야 돼요. 그럼 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곱할 때 누구를 곱하게 되냐? 파이분의 180도를 곱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요, 또는요, 얘가 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요, 파이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면 되냐? 180도를 대입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기본 예제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쉽지만 출제는 한 문제 정도는 됩니다. 다음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을 60분법의 각으로 옳게 바른 거를 골라달랍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은요, 1은요, 파이분의 360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는요, 어차피 얘가 등식이잖아요. 양변에 파이 곱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파이는 360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근데 파이는 180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보시면요, 2분의 파이는요, 90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암기 당연히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요, 마이너스 60도랍니다. 이것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3분의 파이는 60도입니다. 이것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을 보시면요, 4분의 1은요, 얼마라고 나왔냐면요, 파이분의 90도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헷갈리시면요, X자로 크로스 하시면 얼마가 되냐? 파이는 얼마가 되냐? 36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고요. 얘는 틀렸죠. 그 다음에요, 파이가 180도다. 이것도 당연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파이가 180도가 됩니다. 이것도 암기해야 되니까 미음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비읍이요. 비읍 보시면요, 4분의 9파이요. 4분의 9파이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395도입니다. 제가요, 2파이가 360도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2파이를 빼버릴게요. 2파이를 빼시면 얘가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360도를 빼니까 얘가 35도가 되는 거죠. 근데 4분의 파이는요, 얼마가 된다는 사실을 아냐? 45도예요.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고요. 그래서 맞는 거는요, 니은, 디귿, 미음이 맞다. 그래서 세 개가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도법을 60분법으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네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이 75도가 나왔고요. 이 75도는요, 12분의 5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2분의 5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 파이에다가 180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파이에다가 180도를 넣어서 두 개가 같은지 비교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5로 얘를 나누겠습니다. 5로 나누시면 얘가 15도가 됩니다. 15도는 12분의 파이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형태를 그냥 만들 거예요. 다시 3을 곱할게요. 3 곱하시면요, 얘가 45도죠. 그럼 얘가 4분의 파이죠. 3을 곱하시면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를 골라달라고 그랬으니까 얘는요, 4분의 파이가 45다라는 거는 암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135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5분의 3파입니다. 5분의 3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얘가요, 3으로 약분을 하겠습니다. 얘가 45도가 됩니다. 3으로 약분을 하면요. 얘가 45도고요. 5분의 파이가 됩니다. 얘가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틀리네요.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이렇게 나왔네요. 300도요. 그 다음에 3분의 5파입니다. 저는 요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 360도를 빼버릴 거예요. 360도를 빼면요, 60도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360도에 해당하는 2파이를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죠. 내가 알고 있는 60도 맞네요. 얘는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12분의 1파이라고 나왔습니다. 얘가
15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형태로 그냥 바꿀게요. 양변에 3 곱하겠습니다. 3을 곱하시면 얘가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45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값 맞네요. 4분의 파이가 45도다. 그 다음에요, 5번이요. 5번을 보시면요, 3분의 10파이가 나왔습니다. 3분의 10파이요. 3분의 10파이 나왔고요. 여기가 600도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180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180도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얘가 600도가 되는 거고요. 얘가 600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등식이거든요. 등식이니까 양변에 동일한 연산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동경의 위치관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동경의 위치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동경의 위치관계는요, 보통 이 6가지 패턴의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동경의 일치,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그리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일어난다. 6가지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 위치, 두 동경의 위치관계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문제집을 보시면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은요,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식이 6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공식을 다 암기하기는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얘가 또 그렇게 엄청나게 출제가 잘 되냐? 뭐 어쩌다 한두 번씩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6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공식을 외우려고 하면요, 상당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동경의 위치관계 문제는요, 공식을 이용해서 풀지는 않습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냐면요, 공식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요, 이 각을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각을요, 알파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알파를 이용해서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알파를 소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만들었다가 지우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이 문제 다 공식 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식하지 마시고요. 공식하지 마시고요. 그림 그리시고요. 각을 알파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든 이 알파라는 각을 어떻게 하면 소거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아주 간단합니다. 이 0에서부터 이 세타가요, 파이랍니다. 0에서부터 파이, 180도 사이에 있대요. 그랬을 때 이 세타하고요, 6세타가요, 이루는 동경이 일치한답니다.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X축, Y축 제가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요, 세타라는 각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근데 이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알파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이 알파를 이용해서요. 그러면요, 여기 어딘가 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를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 각을 알파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6세타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각이요, 6세타래요. 근데 6배를 한 거기 때문에 몇 바퀴 회전한지는 몰라요. 몇 바퀴를 회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이 라인상 어딘가에 위치해야 돼. 이 라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동경이 일치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세타를 이렇게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6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회전한 바퀴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2n파이라고 붙일 거고요, 이제요. 2파이가 360도니까 2n파이라고 붙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위치하겠죠, 2n파이는요. 여기에서 알파만큼 더 간 거죠. 그러니까 알파라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럼 알파를 이용해서 각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소거할 거예요? 빼주시면 되는 거죠. 빼주시면요. 이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빼겠습니다. 그러면 5세타는 누가 나오냐? 2n파이가 나옵니다. 세타는 얼마가 되냐? 5분의 2n파이가 되는 거고요. 이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얘가요,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n의 값을 지정합니다. n이 0일 때는요, 0이 나옵니다. n이 0일 땐 0 나오니까요, 이 선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요. n에 1 대입하겠습니다. n에 1 대입하시면요, 5분의 2파이가 나옵니다. 5분의 2파이는요, 0하고 파이 사이에 있는 각 맞네요. 그래서 이게 답으로 하나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에다 얼마를 대입할 거냐? 2를 대입할 겁니다. 2번 회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5분의 4파이가 되겠죠. 5분의 4파이도요, 이 안에 들어가니까 괜찮은 답이에요. 근데 여기에 3을 집어넣으시면 이제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리니까 답으로 인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5분의 2파이와 5분의 4파이. 답이 두 개가 나옵니다. 공식 없어도요, 그림을 통해서 알파로 표현하고 알파를 소거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요, 문제 다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에 나와 있는 공식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얘는요. 알파를 만드시면 돼요. 알파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지우시기만 하면 돼요. 6개 공식 어떻게 다 외워요? 왜냐면 여기서 6배 할 거거든요. 6배요. 그럼 몇 번 회전한지를 몰라요. 얘를요. 왜냐면 6배 하면 얘가 6세타가 되거든요. 얘가 6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6파이, 0하고 6파이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회전했을 때가 2파이예요. 맥시멈 얘는 3바퀴까지 회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전 횟수를 몰라요. 그래서 누구로 표현했냐? 일반각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회전한 바퀴수를 모르니까 2n파이라고. 왜냐? 얘가 360도 곱하기 n이거든요.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런 식으로요.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림 그리고요. 알파로 표현하고 알파 소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세타하고 5세타가 동경에서 원점을 지나고요. 직선 위에 반대 방향에 위치한답니다. 세타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세타는요, 이 파이하고요, 얼마 사이에 있냐면요,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몇 사분면이냐? 3, 4분면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3, 4분면에 동경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경이요. 얘가 세타입니다. 세타를요, 알파를 이용해서 표현만 하시면 됩니다. 알파를 이용해서요. 어떻게 볼 거면 이만큼이 파이죠. 알파만큼 더 같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세타를요, 제가요, 파이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파이 플러스 알파다, 이만큼 전체를 알파라고 보셔도 돼요. 이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동경이 어떻게 원점 대칭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얘가 누구냐? 6세타라는 거거든요, 얘가요. 얘가 5세타예요. 5세타예요. 그럼 맞고찍지 각에 의해서 요만큼의 각도 뭐라고 볼 수 있냐? 요만큼의 각도 알파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알파요. 그러면 얘요. 5세타는 회전한 바퀴수 모르죠. 2n파이요. 2n파이가 여기거든요. 알파만큼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알파 소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얘 빼면 알파 소거되네요. 여기서 얘 빼면요. 그럼 얘가 5세타가 되고요. 5세타는요, 4세타가 되고요. 4세타는 여기서 얘를 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오게 되냐면 요게 나옵니다. 2n-1파이가 나옵니다. 세타는요, 어떻게 볼 수 있냐? 4분의 2n-1파이가 됩니다. 회전한 바퀴수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회전한 바퀴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n에다 0 대입할게요. 회전을 안 했다고 볼게요. 그럼 4분의 파이가 나오거든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회전은 해야 돼요. 한 번 회전했다고 볼게요. 한 번 회전하면요, 이것도 범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다 3을 집어넣을게요. 3을 집어넣으면요, n이 3일 때 3번 회전했다고 보면요, 4분의 얼마가 나오냐? 3 정하니까 5파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에다 4 집어넣을까요? 4를 대입하시면 4분의 7파이가 되거든요. 4분의 7파이는 4, 4분면의 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 4분면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얘를 답으로 이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두 동경의 위치관계 문제는요, 공식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얘는요. 그림으로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세타가 나타내는 각하고요. 그리고 3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X축, Y축을 이렇게 잡을 겁니다. 몇 사분면의 그림을 그릴 거냐? 3, 4분면 아니면 4, 4분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저는요,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4, 4분면 쪽에 잡겠습니다. 그러면요, 얘가요, 누가 되는 거냐? 얘가 세타가 됩니다. 알파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돼요. 알파를 이용해서요. 알파를 이용해서 표현할 건데요. 지금 현재 얘를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다고 볼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얘가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알파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X축 대칭입니다. X축 대칭이니까요, 얘랑 똑같은 값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쟀을 때 얘가 알파가 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쟀을 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3세타죠. 3세타는요, 회전한 바퀴수를 모릅니다. 회전한 바퀴수를 모르기 때문에요, 뭐라고 쓸 거냐? 2n파이라고 쓸 거고요.
EM파이가 여기에요. C초선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파만큼 더 가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다 요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파를 이제 만들어냈고요. 알파를 이용해서 각을 표현한 거예요. 이제 알파를 어떻게 지울까? 이것만 고민하시면 되고 이 지우는 과정에서 그냥 공식을 만들어낸 거고요. 근데 그냥 더하면 지워진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4세타는 누가 되냐? 4세타는 2n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얼마가 되냐? 세타는 2분의 n파이가 돼요. n에다 대입하겠습니다. n에다 얼마 대입할 수 있냐면 n에 3을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을 하네요. n에 3을 대입했을 때. 그래서 이 세타의 값은요. 2분의 3파이를 답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n에다 회전한 바퀴수를 모르니까 대입을 통해서 구할 거고요. 문제 다 똑같습니다. 그림 그리고요. 알파로 각을 표현하고요. 알파 소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들은 공식 하나도 안 외우셔도 됩니다. 얘는요. 공식이 여기서 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거 다 외우는 건 쓸모가 없어요. 얘는요. 공식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식들은 다 외우지 마세요. 불필요한 거. 공식만 많아질 뿐이에요. 그러면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내신 시험에서 출제 빈도수가 100%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호하고 부채꼴은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이 넓이의 관계입니다. 이 비례 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중심각과 호의 길이 그리고요. 이 부채꼴의 넓이하고는요. 비례 관계에 있는데요. 이거를 잠깐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부채꼴하고요. 부채꼴의 중심각하고요. 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채꼴에서요. 제가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을 그려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호도법을 배우셨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의 중심에서요. 반지름은 이렇게 커요. 얘가 R입니다. 얘랑 똑같은 길이를 잡습니다.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R이에요. 그럼 얘랑 연결해서 하나의 부채꼴을 만들겠습니다. 부채꼴을 만들어주시면요.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1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라디안이요. 제가요. 여기다가요.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호의 길이가 얘가 반지름 R이 됐을 때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냐? 얘도 1라디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를 더 붙여보겠습니다.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럼 여기도 R이에요. 그럼 여기 중심각이 얼마가 되냐? 1이 됩니다. 그럼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냐면요. 이 호의 길이하고요. 중심각은요. 비례 관계에 놓이게 돼요. 중심각이 1일 때 R. 중심각이 2일 때는요. 2R. 중심각이 3일 때는요. 3R이 돼요. 그러니까 호하고요. 중심각은요.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냐. 중심각이 커지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호의 길이도 커져야 됩니다. 비례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정비례 관계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요. 원하고 부채꼴을 이용해서요. 하나의 공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호하고 중심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공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꼴이 있습니다. 원에서요. 누구를 가지고 올 거냐면 원의 중심각이 있겠죠. 원의 중심각. 그리고 원의 둘레가 있겠죠. 원의 둘레예요. 부채꼴도 마찬가지로요. 중심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있을 겁니다. 호의 길이요. 요렇게 보겠습니다. 이 중심각을요. 원은요. 얼마로 볼 거냐? 이제 호도법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2파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그럼 원의 둘레는요. 2파이 R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심각을요. 미지수 처리하겠습니다. 이제요.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이 세타라고 처리가 됐을 때 그때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호의 길이요. 얘를 L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중심각 대 둘레는요. 중심각 대 호의 길이다. 이런 비례식을 세울 수 있어요. 요쪽하고 요쪽하고 곱하고 요쪽하고 요쪽을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그러면요. 2파이 R 세타는요. 2파이 L이 나옵니다. 제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굴 구하고 싶냐? 이 L,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우고 지우겠습니다. 2파이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L은요. R 세타라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타는요. 누구로 나타냈을 때?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요.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의 그 각을 말합니다. 60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 하나 암기하셔야 됩니다.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요. R세타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호를 구할 겁니다. 세타는요. 호도법의 각입니다.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각. 반지름과 중심각만 알면요, 호의 길이를 이제 R세타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두 번째예요. 요번에는요, 이 부채꼴을 이용해가지고요, 누구를 만들 거냐면, 이 부채꼴에, 중심각하고요, 넓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볼게요. 부채꼴의 중심각과 넓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요번에도요, 하나의 원을 그리겠습니다. 하나의 원을 그렸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지름 R 잡겠습니다. 여기가 R입니다. R이요. 그리고요, 여기 똑같은 길이를 잡겠습니다. R을 잡겠습니다. 얘를 R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얘랑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를요, 얼마로 표현을 할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를요. 하나 더 붙여볼게요.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중심각이요, 지금 현재 여기가 1이죠. 얘도 똑같이 1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요, 여기 이 부채꼴의 넓이는 당연히 중심각이 같으니까 S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붙여보겠습니다. 하나를 더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 중심각을 1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넓이가 어떻게 돼요? 얘도 S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중심각이 1일 때 넓이 S, 중심각이 2일 때는 넓이가 2S가 돼요. 중심각이 3일 때는 넓이가 3S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중심각하고 누구하고 이 부채꼴의 넓이하고 비례관계에 있다는 걸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중심각이 커지면요, 그거에 비례해서 넓이도 커져야 돼요. 그럼 얘를 똑같이 원과 부채꼴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이 있고요, 부채꼴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각이 있을 거고요, 원의 넓이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채꼴의 중심각이 있을 거고요. 부채꼴의 중심각이 있고 부채꼴의 넓이가 있겠죠. 부채꼴의 넓이요. 그러면요, 이 원의 중심각을 얼마로 표현할 거냐? 호도법으로 2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라는 공식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 R제곱 파이입니다. 공식은 알고 있는 거고요. 이건 중학교 때 사용하고 있었던 공식이고요. 중심각을요, 세타라고 표현할 거고요. 넓이를 대문자 S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요, 중심각 대 넓이는요, 결국 중심각 대 넓이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이렇게 곱해 볼게요.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 2분의 1 R제곱 파이 세타가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는요, 2파이 얼마가 나오냐? 공식을 잘못 썼네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네요. 예. 얘가 잘못,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요. 그러면요, 얘가 R제곱 파이 세타가 되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냐? 2파이 S가 됩니다. 식을 정리해서 S를 구하게 되면요, S는요,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공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우시면 돼요. 파이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냐?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이용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이제 앞으로는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하나의 공식이 더 발생하고요. 어떤 거냐? 이 R세타라는 거를요, L로 바꿀 수가 있어요. R세타를 L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2분의 1 R L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넓이 구하는 공식은요, 누구냐? 중심각을 이용해서 넓이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호의 길이는요, R세타, 그리고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리고 2분의 1 RL.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부채꼴 문제, 앞으로는 풀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거랑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호의 길이가 12라고 나왔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고요. 호의 길이가요, L이죠. L이 12입니다. 그랬을 때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랍니다. 부채꼴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부채꼴 이렇게 그려봤어요. 반지름이 얼마냐? 4입니다. 호의 길이가 얼마냐? 12입니다. 중심각을 세타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요, 호의 길이는요, L은요, R세타라는 공식에 의해서요, 12는요, 4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는 3이 돼야 됩니다. 이 3은요,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각을 말하는 거예요. 대략
3 곱하기 57도를 하시면 돼요. 180도가 조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심각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요, 넓이는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여기 48 곱하시면 되는 거죠. 48 곱하시면 24가 곧 넓이가 되겠네요. 호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는 2분의 1 RL이 더 편해요. 2분의 1 R제곱 세타보다는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이랍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요. 그 다음에요, 넓이가 24파이가 나왔답니다. 24, 호의 크기하고 부채꼴의 중심각 구하에 달라합니다.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부채꼴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얼마나냐? 반지름이요, 6입니다. 부채꼴의 넓이가요, 24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호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호의 길이요.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현재 얘를 알고 있죠? 24파이요. 그러면 2분의 1, 여기는 얼마? 6이 들어가는 거고, L이 들어가는 거죠. L이요. 그럼 얘가 3이니까 여기가 8파이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호의 길이는 얼마가 나오냐? 8파이가 나옵니다. 8파이가 나오고요. R세타라는 공식에 의해서요. R세타라는 공식에 의해서 8파이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요, 세타에 들어갈 값은요, 세타는 얼마로 잡을 수 있냐? 3분의 4파이로 이렇게 잡아낼 수 있네요. 그래서 중심각은 3분의 4파이, 호의 길이는 8파이예요. 간단하게 그림 하나 그려보고서요, 공식 두 가지 나오죠?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이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서 네 문제만 더 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부채꼴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부채꼴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리고요, 여기를요, R이라고 놓을 거고요. 여기를 R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놓을 거고요. 여기를 L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이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답니다. 2R 플러스 L은요,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2R 플러스 L은요,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고요. 제가 구해야 되는 건요, 2분의 1 RL의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일정한 값 K를 갖는다, 이렇게 볼게요. 일정한 값 K를 갖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얼마인지는 일정한 값이 20이죠? 예. 20이요. 얘가 20입니다. 그러면요, 이거를요, 한 문자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L 대신에 누구를 대입할 수 있냐? 20-2R을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요, 2분의 1 R, 20-2R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 빼내겠습니다. 그러면 R이 되고요. 여기는 10-R이 됩니다. 최대값이니까 얘를 그냥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하면 X축, Y축처럼 생각할 거고요. 뒤집어지는 이런 값을 구할 수 있고 여기가 10이 되면 되겠네요. 얘가요. 최대값은 언제 나오게 되냐면 R이 5일 때 나오네요. R이 5일 때요. 얘가 5일 때 나오는 거예요. 얘가요. 얘가 5일 때 나오는 거예요. 최대값은 넓이는요. 그럼 얘는 당연히 10이 되는 거고요. R세타라는 공식에 얘가 10 나오는 거니까 세타는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제에서요,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죠. 5. 그럼 넓이는 최대값이 얼마가 되냐? 25가 되는 거고요. 25가 된다. 이렇게 푸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산술기하 평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합이 일정하니까요. 곱을 구하는 거니까요. 최대 최소 문제니까요. 산술기하 평균을 쓰셔도 되는데 2차 함수로 보는 게 좀 더 편해요. 왜냐면 루트 벗겨내려면 또 제곱하셔야 되거든요. 산술기하 평균 쓰셔도 됩니다. 얘요. 문제는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부채꼴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를 R로 잡을 거고요. 여기를 R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L로 잡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R 플러스 L은요, 일정한 값 K를 갖는다. 요렇게 볼게요. 일정한 값을 모르니까요. 그랬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게 만들어 달랍니다. 넓이가 최대가 되게요. 예. 넓이가 최대가 되게 만들게요. S는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RL이요. 그 다음은요, L을요, 문자 바꾸겠습니다. 2분의 1 R, K-2R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이렇게 잡을 거예요.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요, S입니다. 그럼 얘도요, 뒤집어진 형태의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뒤집어진 형태. 그러면요, R이 0일 때와 얘가 0이 되는 거 R이 2분의 K일 때를 지나가는 거죠. 여기는 2분의 K입니다. 얘가요. 2분의 K예요. R 입장에서 봤을 때 2분의 K가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 여기는 반땡 처리한 4분의 얼마 K입니다. 4분의 K요. R이 얼마일 때, R이 4분의 K일 때 누구를 갖는 거냐?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최대값. 넓이가요. R이 4분의 K일 때요. 그러면 R에다가 4분의 K 넣어보겠습니다. R에다가 4분의 K요. 4분의 K 넣으니까 2분의 K 플러스 L은 K가 돼야 돼요. 따라서 L은 얼마로 볼 수 있냐? 2분의 K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구하고 싶은 거는요, R하고 L의 B를 구하고 싶은 거죠. 1대 2가 성립하겠네요, 얘는요. 1대 2요. 1대 2다. 이렇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요, 넓이가 일정하답니다. 넓이가요. 부채꼴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부채꼴 그릴 거고요. 이 넓이가 일정합니다. 둘레의 길이를 최소가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를 R로 잡겠습니다. 여기를 R로 잡을 거고요. 여기를 L로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S가 일정한 상태입니다. S는 누구냐면요, 2분의 1 RL입니다. 얘가 일정합니다.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요, 누굴 구하고 싶냐?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2R 플러스 L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곱한값이 일정한 상태에서요. 곱한값이 일정한 상태에서요, 더하기의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쓰셔도 되는데요, 그냥 K라고 놓을게요. 얘를요. 일정한 값을 모르니까요. 지금 현재 얘를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요, 이 곱한값이 일정하고요, 덧셈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요, 산술기하 평균으로 들어가 볼게요. RL이죠. 얘가요. 그러면요, 이 최소값,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다 뭐 K 집어넣을 거고요. 그러면 언제 갖게 되냐면요, 얘하고 얘하고 같을 때 갖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값이요. 그러면 ER하고요, L이 똑같을 때 이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L을 구하는 공식은 R세타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R세타요. R세타요. 그러니까 R이 얼마일 때, 세타가 얼마일 때 나오게 되냐면, 세타가 2일 때 나오는 거죠. 세타가 2일 때요. 그러면 이 위에 세 문제 풀어봤거든요. 이 위에 세 문제는요, 보시면요, 이 둘레의 길이가 첫 번째 문제가 20으로 일정한 상태예요. 둘레의 길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이 둘레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안 주어졌어요. 하지만 일정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문제는 넓이가 일정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요, 이 일정한 상태에서 최대 최소 문제, 부채꼴 문제 푸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중심각이 2가 나와요. 중심각이 2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객관식 문제에서 풀 때는 그냥 안 푸셔도 돼요. 중심각이 항상 어떤 거를 일정하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얘가 최대 최소 문제를 푼다, 부채꼴 문제에서. 그러면 중심각이 항상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객관식 문제면요, 그냥 중심각 2로 잡고 그냥 문제 푸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시간을 조금 더 세이브할 수는 있습니다. 이 2밖에 안 나와요, 얘는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안 풀어도 되니까 이런 문제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일정한 속도로요, 이 원 둘레를 돕니다.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돌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서요,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파이초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력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속력은요, 시간분의 이동 거리입니다. 어떤 사실을 안 하면요, 지금 일정하게 간다고 하는데 그 일정한 속력을 구하려고 해요. 일정한 속력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동거리는요.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둘레의 길이는 2파입니다. 2파이를요. 한 바퀴 도는데 얼마가 걸린다고 그랬냐? 파이초가 걸린다고 그랬어요. 얘가 파이초가 걸려요. 그러니까 2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1초에 이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1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속도를요. 2t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2t요. 얘를 2t라고 놓을 수 있죠. 그랬을 때 내가 2초 동안 움직인 자치를 호로하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달랍니다. 2초 동안 얘가 간대요. 2초 동안 가면 얘가 얼마만큼 움직이게 되냐? 당연히 4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고요. 4만큼이요. 4만큼 움직이겠죠? 그러면 알세타라는 공식에 의해서요. 여기 중심각이 4라는 사실은 알아낼 수 있고요. 근데 이미 문제는 끝났네요. 누구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아니까요. 그러니까 S는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1 대입하고 4 대입해서 넓이는 2가 된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거죠. 부채꼴 여기는 상당히 출제 잘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학교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요,